자신의 탐구 역량, 탐구 분야, 연구 분야에 대한 탁월성, 그리고 또 끈기, 이런 부분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면은 비록 내가 수학과 과학에 대한 필답, 즉 2차, 일반재능 2차에 해당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즉 필답고사 부분 것은 좀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과학에 대한 활동, 탐구, 이 부분 거에 있어서는 정말 내세우고 싶다. 그리고 나는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왔다라고 하는 학생이면은 과감히 장영실 전형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전형 요소만 가지고서 내 자신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원 유의사항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중복지원이 2022학년도서부터 영재 학교 간 중복지원이 어려운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의 그와 같은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한 개의 영재 학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한과형 내에서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해요. 즉, 한 개의 영재학교뿐만 아니라 한 개의 영재학교 중에서 한 개의 전형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것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어져 있어요. 어쨌든 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기회비용의 문제죠. 한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여러 대안들이 있는데 그 포기해야만 하는 여러 대안들의 가장 최대값, 이것이 기회비용의 정의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한과형의 장영실 전형을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 장영실 전형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영재학교 일반전형 하나, 그리고 한과형의 일반전형 하나, 그리고 이제 다른 대안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아까운 거,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이죠. 결국은 이제 기회비용이 크다라는 학생이 있고 기회비용이 작은 학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한과형 장영실 전형 거들떠도 안 본다. 무슨 말이야? 나는 초등학교 때서부터 꾸준히 선행을 해왔고, 그리고 과학 과목도 물리화학 생물 탄탄하게 갖추고, 그리고 대치동도 주말마다 고생해서 다녔고, 네. 꼭 거기를 안 다녔더라도 나는 정말 꾸준하게 선행과 또 중학교 과정 충실하게 해왔고, 실력만큼은 문제 푸는 것만큼은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 공개된 거 쫙 가져와 보니까 웬만큼 해낼 수 있다. 이런 학생은 기회비용이 별로 크지 않아요. 이 학생은 한과형 일반 전형 지원하면 돼요. 장영실 전형이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한과형 일반 전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만 하는 한과형 장영실 전형이 그렇게 값어치가 많은 게 아니에요. 기회비용이 작은 학생이고 스트레스를 덜 받죠. 부모님도 빨리 결정할 수 있죠. 이미 일반 전형 결정을 해가지고서 자소서 준비 들어간 학생들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어요. 어느 정도 나는 선행도 되어 있고 수학, 과학에 대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필탁고사 준비 충분히 해왔어. 그런데 나는 탐구 역량도 좋고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왔어. 야, 내가 어느 쪽에 더 경쟁력이 있는 거지? 잘 판단이 안 써요. 둘 다 어느 정도 해온 학생들의 경우에 그렇죠. 둘 다 어느 정도 안 해온 학생들 뭐 좀 쉽지는 않죠. 자기가 비교과 활동과 교과 활동 다 합쳐서 활동이죠. 그 다음에 성적이죠. 여기서 이 성적은 교과 내신 성적도 있지만은 바로 뭐야? 2단계 필탁고사를 풀어낼 수 있는 성적, 능력, 즉 뭐다? 지필고사 능력. 이 부분이 비슷비슷할 때 이 학생은 하나를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대안 가치의 비용이 굉장히 커요. 이제 이런 경우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그래서 선택의 고민을 제가 상담을 받다 보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일반적으로 한과형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비한과형을 지원하느냐, 한과형 일반 전형을 기준으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다른 영재학교를 지원하느냐.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가 한과형인데 한과형으로 준비를 해왔으면은 한과형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우리 도에 있는 그와 같은 다른 영재학교가 있어. 거기가 좀 무난할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아니야. 주변에 다른 애들 준비하는 거 보니까 내가 걔네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그럴 바에야 나는 한과형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첫 번째 선택 유형. 두 번째 한과형 장영실 전형 이랑 타 영재학교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이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냐면은 한과형 필답을 봐가지고서, 즉 2단계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평가 부분 거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좀 부족해. 그런데 지역의 영재학교
한과형 말고 서과형 일부 빼고 그리고 그 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인과형이나 세과형이 뭐 쉽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한과형을 빼고 다른 영재학교의 일반 전형이랑 한과형 일반 전형은 좀 부담스러워. 왜? 2단계 필탑고사, 지필고사가 정말 기고 나는 애들이래. 그래서 야 거기는 장영실 전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도 내가 활동은 어느 정도 갖췄으니까. 그래서 한과형은 굳이 넣는다고 하면 장영실 전형으로 학생 기록물 평가랑 구술 면접 뒷다 연습해가지고 그쪽이냐 아니면은 일반 다른 학교 영재학교의 3단계 평가 즉 기록물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그 다음 마지막 캠프 이걸로 갈 것이냐 고민하는 그런 유형의 학생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한과형은 정했어. 한과형이 정했는데 나는 일반 전형이냐 장영실 전형이냐 내가 필탑 경쟁력 지필고사 경쟁력이 더 있느냐 아니면 활동과 구술 면접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서 달라진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 다르게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과형을 기준으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선택 고민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기회비용이 작은 학생들은 뭐 크게 고민 안 하죠. 기회비용이 큰 학생이 있어요. 이쪽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저쪽도 내가 경쟁력이 있고 그럴 때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과연 무엇이 합리적일까 하는 부분이죠. 오늘 뒤에 이제 활동 증빙 서류 또 자소서 그 다음에 추천서의 이제 서류 평가 그리고 또 전형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 유형이다라고 하면은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유의사항은 여기까지 해주고요.